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표현 하나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 We live near the sea, We live by the sea.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막상 말하려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우리는 바다 근처에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바로 near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요. 그 장소 근처에, 주변에 라는 뜻이고요. by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요. 어느 장소에, 그곳에 라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by가 near보다 훨씬 장소 가까운 곳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해석해보죠. We live near the sea. 어떻게 해석하죠? 네, 잘하셨어요. We live near the sea. 우리는 삽니다. 바닷가 주변에 삽니다. 근처에 삽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We live by the sea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죠. near라고 쓴다면 바다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by를 쓴다면 바다가 보일 정도로 그만큼 가까운 곳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쉽지만 또 심오한 이 두 표현 by 그리고 with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의 답을 고르실 수 있었나요? I got where I am. 나는 도달했습니다. Where I am. 내가 현재 있는 곳에. by 또는 with. hard work.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답은 by일까요? with일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 by와 with 공통점은 뭐고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by와 with는 뜻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by와 with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면 by와 with 둘 다 일을 한 방법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차이점은 by 뒤에는 그 행동이 오고 with 뒤에는 실제적인 도구나 사물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바로 예시로 풀어보죠. I killed a spider. 나는 거미를 죽였습니다. hitting it. 그것을 때리다. 때리는 것은 행동인가요? 도구인가요? 네, 잘하셨어요. 행동이죠. by hitting it 하시면 되겠네요. 쉽죠? 다음 문제입니다. I killed a spider. 나는 거미를 죽였습니다. 살려줬으면 더 좋았긴 했겠지만 by with a shoe. 신발 하나를 이용해서 신발은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도구나 사물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with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where I am by 또는 with hard work. 정답은 뭐죠? 네, 잘하셨어요. 열심히 일한 건 도구나 사물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by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콜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콜은 쉽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만큼 파생되고 확장된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서 깊게 파고들수록 이런 쉬운 단어들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He called last night. 그가 어젯밤에 전화했어. 그렇군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콜과 같은 기본 단어들은 한 가지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서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를 잘 살펴봐 주어야 해요. 그래서 콜이 갖고 있는 많은 뜻 중에 오늘은 전화하다 라는 뜻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 뒤에 상대편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다른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전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래 예문을 살펴보죠. I called her last night. call 다음에 대상이 나왔군요.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어젯밤에 전화했고요. And left a message.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화해서 메시지를 남겼다. 쉬운 표현이군요. 그런데 콜 뒤에 상대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콜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콜은 전화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영국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잠깐 들르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에서처럼요. Let's call on John 이라고 한다면 존을 잠깐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He called last night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겠나요? 네, 잘하셨어요. 그가 어젯밤에 전화했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뒤에 사람이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젯밤에 그가 잠깐 들렀어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화하다와 잠깐 들리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문장 자체로는 구별할 수가 없고요. 앞과 뒤 그리고 상황,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go와 come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She can't go to your birthday party. 그녀는 내 생일 파티에 못 갈 거야. 그녀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어디에? 너의 생일 파티에. 해석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입니다. 왜 어색할까요? 그것은 go와 come이 우리가 흔하게 아는 가다, 오다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해석은 똑같이 가다로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go, 어떨 때는 come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come을 쓰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come and see you?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자, 말하는 사람 또는 청자, 듣는 사람 그 둘 중 한 명을 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go 대신에 come을 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Can I? 내가 할 수 있습니까? come 또는 go였겠죠? And see you. 너를 볼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있고요. 너가 있는데 나는 너를 향해서 가는 거죠. 뭡니까? 너를 향해서 간다. 듣는 사람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군요. 아, 가까워지는구나. go가 아니라 come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방향을 향한다면 go. I want to go and live in Canada. 나는 너를 향해 가는 게 아니죠. 듣는 사람이 향해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제3의 지역인 캐나다로 가는 거죠. 그럴 땐 I want to come이 아니라 일반적인 go를 써주면 됩니다. I want to go and live in Canada. 쉽죠? 연습 문제 바로 풀어보면서 마무리하죠. What time did he go 또는 come to see you yesterday? 답은 뭡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가 너를 보러 가고 있죠. 그가 너에게 가까워지고 있군요. 청자에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come을 써주면 되겠군요. What time did he come to see you yesterday?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화자도 청자도 아니고요. Her mother, 그녀의 엄마도 화자도 청자도 아닌 제3자군요. 제3자가 제3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군요. 그럴 때는 come이 아니라 going. She's going to see her mother. 어떠셨나요?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믿고 오늘의 문장을 바르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t go to your birthday party. 바르게 고쳐보시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내가 개최하는 파티니까 청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go가 아니라 come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표현 on the contrary와 in contrast 이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예문이 조금 기네요. He doesn't find the work difficult. 여기서 나온 find는요. 찾다 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하다 또는 간주하다, 여기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핵심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He doesn't find. 그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뭐라고 해석하나요? 뭐뭐 하기는커녕,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일단 이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오히려 그는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그 일을 rather 다소 쉽다고 여깁니다. 이때 우리가 왜 on the contrary를 썼느냐?
On the contrary는 어떨 때 쓴다고요? 네. 바로 앞에 나온 말을 반박할 때, 바로 앞에 나온 말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반박할 때 쓰는 게 on the contrary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문장, 그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반대 아니면 다른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일이 쉽다. 앞에 말을 반박하고 있죠. 앞에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문장은 길지만요, 간단해요. Some people love the taste of coffee.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커피의 향을 좋아합니다. In contrast 해석은 일단 반대로, 그에 반해, 이와는 달리. 일단 해석 먼저 해보고요. 이와는 달리 others, 다른 사람들은 can't, 뭐뭐 할 수 없군요. stand, 견디다 라는 뜻이 있죠. 그것, 뭡니까? 커피의 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왜 on the contrary가 아니라 in contrast를 썼습니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온 말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A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on the contrary 다음에는 뭐예요? 그 일이 사실이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in contrast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대상, 하나의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n contrast를 씁니다. 여기서는 앞에 말이 거짓말일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이거대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는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in contrast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에 반해 이와는 달리, 다른 대상은 다르다라고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신가요?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해결해 보죠. 문제입니다. Her painting style is very modern. 그녀의 페인팅 스타일, 화풍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녀의 화풍은,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굉장히 모던합니다.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녀의 여동생, 언니, 여자 형제는 prefers, 더 선호합니다. classical art, 고전 예술을 더 선호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이때 정답은 on the contrary입니까? in contrast입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녀의 스타일과 그녀의 여자 형제의 스타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보다 in contrast가 정답이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It's not expensive. 이것은 비싸지가 않군요. 비싸지가 않아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그것은 값이 쌉니다. cheap. 여기서 정답은 뭡니까? 네, 잘하셨어요. on the contrary가 되겠죠. 비싸다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앞에 문장에서 비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가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의 대상을 두고 앞에 말을 반박하거나 그 반대되는 점을 이야기할 때 뭘 쓴다라고 했었죠? on the contrary를 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쉬워 보이는 문장 She looks good in an evening dress. 이 문장이 왜 어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색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이 왜 어색할까요? 그녀는 이브닝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 뭐가 어색할까요? 어색한 부분은요, 드레스의 쓰임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가산명사라고 하죠. 계산이 가능한 명사들, 셀 수 있는 명사들, 이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하잖아요. 드레스가 a dress 이런 식으로 드레스 한 벌, 드레스 두 벌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쓰일 때는요, 여자 옷 한 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she spent $100 on a new dress라고 하면 그녀는 돈을 쓴 거죠. $100를 어디에 썼나요? A new dress니까 새 옷을 하나 사는데 썼다라고 일반적인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드레스를 어가 안 붙는 세지 않는 단위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자 옷 한 벌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문화에 맞게 입는 옷을 말합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He was wearing, 그는 입고 있습니다. traditional, 전통적인 Scottish, 스코틀랜드 드레스. 여기에는 드레스가 있는데도 어나 언이 없죠. 왜죠?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 문화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보죠. She looks good in an evening dress. 어디가 어색한지 이제 바로 아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evening dress는 특정한 옷,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문화에서 입는 옷이니까 어느 쓰지 않고 She looks good in evening dres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She blank quickly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서둘러서 옷을 입는다. 여기서 옷을 입다에 해당하는 답은 1, 2, 3번 중에 무엇일까요? 셋 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지만 정답은 한 개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고르셨나요? 이 셋 중에 정답은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레스는요, 동사로 쓰일 때 누구누구에게 옷을 입히다 혹은 수동태로 자신이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아래 예문을 볼게요. 내가 바쁜 상황인가 보죠? 아이들에게 옷 좀 입혀줄래? 이런 식으로 쓰일 때 드레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드레스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옷을 입거나 입히는 동작에 관한 거고요. 그 옷이 어떤 옷인지는 중요치 않고 여기서도 나오지 않죠. 어떤 옷을 입혀라 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옷을 입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put on은요, 그 뒤에 어떠한 옷을 입는지가 나와요. 똑같이 무엇을 입는다, 무엇을 입다이지만 여기서는 아래 예시에서처럼 I brought my coat because it's cold outside 라고 한다면 나는 입는데 무엇을 입습니까? 내 코트를 입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옷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Because it's cold outside, 밖이 추우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드레스와 비슷한 점은 둘 다 옷을 입는 과정, 동작에 관한 것이라는 거고요. 드레스와 푸돈의 차이점이라면요, 푸돈은 드레스와는 달리 옷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put on은요, 옷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안경이나 모자 같은 것에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옷이라고 할게요. 이제 마지막 wear입니다. wear는요, 마찬가지예요. 뒤에 특정한 옷 등이 나와서 put on과 같이 무엇을 입다라는 뜻으로 해석은 되는데요. 둘은 실제로 쓰는 곳은 좀 달라요. She'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요? A blue jacket,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입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여기서는요, 아까 put on은 뭐였죠? 옷을 입는 과정, 그 동작에 관한 거였죠? wear은요, 옷을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건 이미 완료가 됐고 입고 있는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옷을 입고 있다라는 wear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형으로 주로 써주게 돼요. 다시 정리, wear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옷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요, 하나 보너스로 알고 가죠. have on은요, wear과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용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특정한 옷 등을 입다, 그래서 쓰임이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대화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는 표현, 그리고 wear과 달리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She has on, 그녀는 입고 있습니다. A blue jacket today. 똑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일상적 구어적, 그리고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정도까지 확인해 주세요. 왼쪽이 put on, 오른쪽이 wear. 어떻게 put on과 wear의 차이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blank quickly in the morning. 여기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wear은 진행형을 주로 쓴다니까 조금 놔두고요. dress와 put on 중에 고르면 될 텐데 정답 잘 고르셨죠? 네, 잘하셨어요. put on 뒤에는 구체적인 옷의 종류가 나오고 dress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여기서 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만한 표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떠셨나요? There was an economical boom in the 1990s. There was 무엇이 있었습니다. 경제붐, 경제호황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언뜻 보아서는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문장. 이 문장은 왜 어색했나요? 여러분 이미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두 단어 economic과 economical, 이 al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둘은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이 economic은요, 유명한 잡지 이코노믹 리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와 관련된, 경제가 굴러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경제, 가정경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경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The country's economic future looks bright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 미래, 경제 전망이 looks bright,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AL이 붙어서 economical이 되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알뜰한, 저렴한,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짠순이, 짠돌이, 합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 값싸게 사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economical입니다. 그래서 아래 한번 볼게요. His phone plan is very economical for a student. 그의 핸드폰 계획 뭘까요? 휴대폰 요금제는 very economical for a student.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저렴하고 알뜰하고 경제적이고 학생들 수준에 딱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economic이 아니라 economical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The 뭐뭐 downturn affected many people. 그 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무슨 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겠죠. 경제 전반을 의미하는 the economic downturn 해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It's more 무엇? To cook at home.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더 이렇습니다. 뭐뭐보다요? To eat out.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게 더 어떻죠? 네, 경제적이죠. 값이 싸게 들죠.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economical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경제 호황이니까 economical이 아니라 economic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문장 We haven't got enough big nail과 We haven't got big enough nails 이 두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 둘 중에 한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두 문장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이 왜 맞는 문장이고 이 두 문장은 또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바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enough의 어순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enough의 어순. enough는 형용사와 부사 뒤에 오고 명사 앞에 온다.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들었던 기억은 혹시 나시는지요? 우리는 짧은 유튜브 강의니까요. 형용사, 부사 이 용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단요. 대략적으로 상태에 관한 말이 나오면 enough가 뒤에 쓰이고 어떤 대상의 이름에 관한 것이 나오면 enough가 앞에 쓰인다 정도로 거칠게 요약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요. Is it warm enough for you? Is it 뭐뭐인가요? warm 따뜻한가요? 상태군요. enough 충분히 따뜻한가요?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죠. for you 당신에게 충분히 따뜻한가요? 이처럼 enough는 형용사와 부사 뒤에서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enough glasses there aren't 무엇이 없습니다. enough glasses 충분한 유리잔이 없습니다. 유리잔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두 문장도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해내셨을 거라 믿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n't got enough가 나왔는데 선생님 빅은 형용사인데 enough가 앞에 쓰였잖아요.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enough는요 명사 앞에 쓰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enough가 형용사 big 앞에서 이 big을 꾸며주는 게 아니겠군요. enough가 꾸며주는 건 뭐겠어요? 네, nails겠죠. 결론, enough는 big nails를 꾸며주는 거니까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무엇을 안 갖고 있습니까? big nails, 큰 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큰 못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큰 못들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큰 못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아래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big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에 나왔네요. 그렇다면 enough는 이 형용사 big을 꾸며주는 거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haven't got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big enough 어떻게 big이죠? enough 충분히 큰 충분히 큰
needs, 못이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못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도로 큰, 그만큼 충분히 커다란 못들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가셨나요? 매끄럽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큰 못들이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충분히 큰 못들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표현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흔하게 외우는 이 표현에서 왜 help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뭘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늘 영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annot help ing의 기본적인 의미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can't help liking her 이라고 하면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Sorry, I broke the cup. 나 컵을 깨뜨렸어. 미안해. I couldn't help it. 안 깨뜨리려고 했는데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깨뜨리게 되었어. 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cannot help ing 혹은 cannot help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은 외우면 되는데 대체 왜 이 뜻이 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cannot help ing면 할 수 없다, 도울 수 없다, 뭐뭐 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다 좋은 얘기들 하시는데 첫 번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에 help는 stop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cannot help ing는 cannot stop ing와 같은 뜻이다. 뭐뭐 하는 걸 멈출 수 없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 한두 개에 나와 있으면 그게 뜻이 되는 건 맞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선생님께서는 help는 책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이미지에서 의미를 확장하다 보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때가 챗GPT밖에 없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cannot help ing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 왔군요. help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의미가 파생되고 비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cannot help ing의 뜻이 왔다. 결론은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help는 비유적으로 prevent, 예방하다나 막다의 뜻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방하다, 멈추다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는 하겠군요. 챗GPT에게 조금 더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help to stop에서 멈추게 돕다, 예방하게 돕다에서 결국엔 요 help가 남아서 이 의미가 stop의 의미까지 확장이 되었다. prevent의 의미까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설인지는 몰라요. 옛날에 비유적으로 파생된 말이니까 이러한 가설이 하나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혹시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